포천시 상징물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 배경은요, 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른 포천유진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한 시 상징물의 교육적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쟁점으로는 상징물의 문장이나 도시 브랜드, 캐릭터, 시민의 노래, 시의 글씨체, 꽃, 시화제, 나무 이런 걸 조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 민선 12개 출범 시에 도시 브랜드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전부 일시에 사용금지 내지는 철거를 지시해가지고 15년 동안 시의 정체성을 확보됐던 거가 일시에 폐지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8기에서는 그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폐지하기로 하시고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광고물 게시대라든지 그런 각종 공공시설에 도시 브랜드 이런 거를 부착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도시 브랜드를 바꿔놓으면 그걸 처음부터 고쳐야 되는 예산이 되니까 그런 데는 부착 사용하지 마시고 공공기관, 꼭 필요한 공공기관에만 사용을 했으면 그런 이제 행정 낭비나 예산을 낭비도 없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발생해서 이거를 저희가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 포천시만의 과제는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 브랜드를 이제 우리 포천시의 상징인데 이런 거가 민선 8기, 7기 학교 쪽마다 바뀌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임자가 사용했던 거를 또 사용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하려면 공공시설물에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꿔도 그런 예산 낭비나 이런 거 없지 않겠냐 과제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포천시 인사기능계획입니다. 인사가 이제 만사라고 다들 그러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인사되는 거가 정답이 없어요. 이게 기준도 없고. 그렇지만 또 인사의 기준은 공직 내부에 직원들이 불평, 불만이 최소화되는 거가 가장 잘한 인사가 되겠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사부문계획에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봤습니다. 이번 방향의 승진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제 무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 맞고요. 또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승진 직렬 결정 시에 가급적이면은 직렬별 공무원 수를 좀 비례해서 공무원은 승진자 결정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될 불평 불만이 최소화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핵심 부서 직원을 발탁을 해서 승진을 시키면 그 다음에 핵심 부서로 오는 직원들도 명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명 승진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핵심 부서에 있는 직원을 발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핵심 부서로 요즘부터 발탁하는 그런 승진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보자는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쉽지 않느냐? 지금은 그러니까 팀장하고 과장하고 직원이 잘 업무적으로 잘 소통도 잘하고 잘 되다가 이 직원이 딴 데로 가면 또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상계성인데 그런 걸 어렵지만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려면 부서장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인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자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직렬을 맞춰서 직렬 불구함에 위배되지 않게 정보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실비아 정보인사인데요.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책임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에서 부서 발령을 해서 국장 책임하에 직원들을 배치를 하는 그런 실비아 정보인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7급 이하에 대해서는 국으로 발령을 해서 거기에서 직원을 배치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행사 간소화입니다. 사실 이제 행사가 민선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해지기는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행사가 편안해지다 보니까 격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행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사말도 길어지고 또 인사말을 꼭 안 해도 될 분이 인사할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석관들이 많은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종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할 적에 이제 각종 기업체나 그런 데에 경품 이런 목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많이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최소화해가지고 기업체의 후원금 모집도 지향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재정위험 기금치들은 나눠야 되겠습니다. 판단을 저희가 해보니까 민간에게 관련 분석을 해보니까 1991억 원 민간에게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기금에서 2,536원 이렇게 이제 가용재원이 있어서 총 한 4,527억 원 정도가 가용재산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집행계획을 해서 세월을 좀 편행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과제에다가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민원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민원 내용을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그 밖에서 얘기가 각종 포천시는 각종 민원을 갖고 너무 힘들다. 또 대면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 지연 처리가 됩니다. 또 접촉을 하면 공무원 접촉을 안 하고 받아갖고 있습니다. 받아갖고 있어 접촉을 안 한다. 또 부서 간의 협의가 너무 지연이 된다. 그 다음에 규제가 심하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찰로 갔다. 결제가 너무 늦는다. 위원회 심의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있는 그대로 좀 적어봤고요. 사실 이거를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 공무원들만의 생각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개선 방향을 보면 사실 신속한 인허가 민원 처리에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진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공직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서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야만이 그나마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고요. 그 개선 방안 마지막 줄에 보면 인허가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31쪽에 장준하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준하 선수는 탄생한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장준하 기념 사업에서 사업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 쟁점을 보니까 이게 이제 국비 확보가 좀 불분명하고 조성 규모도 너무 크고 그래서 경기도 지방개정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기 추진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정 부담도
크고요. 그래서 그 인수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 부천시하고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거는 사업을 중단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왔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포천시 공립시내 전담형 도입을 서술하겠습니다. 포천시 노인구하고 시민구가 2020년도에 3,300여 명에서 2021년도에 3,259명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시내 발령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경기도보다도 높습니다. 포천이. 그래서 시민구 증가에 대비해서 시내 공립 시내 전담형 도입 유연성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포천 방학골 문화예술 공연 예시가 되겠습니다. 포천은 이제 지역 규모와 실정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연 문화 정착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에서 의견을 냈고요. 문제점은 대선 방안은 공간의 통합 활용, 교육목화에 실행된 교육 효율적인 문화 정책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시립 예술단하고 지역 예술의 통합 체제가 좀 필요하다.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좀 경쟁력 있게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공동체 관련 유사등록상 사업 통합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기 도표를 보시면 법인 형태가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을 6가지 법인이 있고요. 사업 보선은 일자리 경제과, 시민복지과, 신흥용 도시재생과, 관광산업과, 신흥용 농업 정책과, 농업체육과, 교육지역과, 행자치행제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관련 다양한 정책이 너무 분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터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35쪽에 유근산 부지 반환과 연계한 K스포츠타운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근산 해체 결정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지금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평화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 운영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 수익성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또 남북 체육 교육 협회하고 경기도 체육회와 양력선의 체결을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스포츠타운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스포츠타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수익 창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이나 예를 들어 각종 대형 스포츠 행사를 하고 나면 시설물이 그냥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감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 행사만 대체하고 그 이후에는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육군단 부지 같은 경우는 부지가 스포츠타운 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라리 첨단 교육을 유치하는 한다든지 아파트 단지를 한다든지 그런 거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육군단 부지에다가 K스포츠타운을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 추진에 좀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민항공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육군단 앞에 있는 육군항공단 부지를 항공단을 활용해서 민간 항공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사업 계획인데요. 사실 이제
요즘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서 국방부가 필요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또 민항공기 이착륙에서는 8조를 또 연장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고도 제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예정 지역 주변, 군내면, 가산면, 호천동, 순간동에 대한 항공기 소음이 우려되고,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민원 확대 우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항공 유치 사업은 사실상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백지화 내지는 전면 중단하는 거가 옳지 않냐. 이런 의견을 했습니다. 37쪽에 도시재생 유도사업과 공약사업 연계에 추진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영북면 지역에 도시재생 유도사업으로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약사항 중에 재래군인 취업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관리 공약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8쪽에 한탄강 종합교육을 하고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1단계, 2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계획대로 좀 하시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정원 사업하고 연계를 좀 해서 구분해가지고 작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정책대안으로는 한탄강의 브랜드 특구 조성, 그 다음에 수몰지역 이주민들을 위한 소득사업도 좀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또 탄소 및 온실가스 감축, 기후 대응, 기후목표를 방어하는 데 이런 거를 검토해서 종합대안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쪽에 추가 공약 발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공무원들하고 하나만 공유하시면서 발표되는 공약적인 거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종합 안전 체험관 설치입니다. 그거는 안전교육은 이제 영유아 시기 성장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종합안전 체험관, 종합안전 체험관 및 공항 등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약 2번에 14개 은연동에 행복 학습센터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40쪽에 아동 돌봄 대문화 플랫폼 운영, 이것도 아동들을 위한 돌봄과 교육, 문화생활에 관련 정책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 군데서 내지는 종합적으로 링크가 연결돼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41쪽에 미래세대 첫 기술적 마련,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미래세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포천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험에 가입해주는 안전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 5번 포천형 농구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농가에서 생산된 생산품 이쪽에 이제 팔로가 이제 좀 어렵고요. 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선택도 좀 어렵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접 생산한 그 먹거리 이런 거를 좀 공부할 수 있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받는데요. 오늘 이제 특정 장소에서 프리모이스나 광장이나 공유주차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판매를 할 수 있는 직거래 정도죠. 우리도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가 저기 뭐지
로컬 푸드 좀 하고 좀 무사한 건데 규모가 작은 거니까 그런 거 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사업을 공부했고요. 하단부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센터가 설치인데 이거는 지역적인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좀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공약 7번 같은 포천 역사관 건립자로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 역사작가씨와 같은 그 성향, 인물, 문화예술, 문화적인 역사작가씨가 있는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역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또 관람할 수 있는 역사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관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 공약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공약 8번 사항에 군대는 그 하성문에 산 46번지 유전의 도제 채취 사업장 도관 문제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고속도로 타고 소고리 쪽에서 오다 보면 그 지금 천주산 또 하성문이 뒷산이 있죠. 그쪽에 보면 산이 이렇게 도제 채취장으로 인해서 크게 형성된 거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우측으로는 조금 보강 공사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경관 보강이 됐는데 최근에도 가운데도 많이 골재 채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휘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조속히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행정 요구가 있어야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시차원에서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거기다 층록을 심는 데를 위해서 아마 좀 훼손된 거를 좀 커버를 해서 흉록을 좀 그거는 되도록 지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제를 신경을 드렸습니다. 추가 공약 9번 항목 드리겠습니다. 문학상 관광장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문학상은 진짜 참 예쁘죠. 자연경관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게 자연문화성 특징을 좀 살려가지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을 대표하는 상설 공연 이번 아트리에서 공연하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아트리에 관광객이 또 많이 오고 하니까 아트리에 팀하고 연결을 해서 공연물을 좀 개발해가지고 상시 공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부러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지역문화진흥원 중장기획의 수립입니다. 이것도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중장기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자는 뜻에서 가져를 했고요. 사실은 가져볼 때 재생 사업인데요.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 여태까지 그냥 유유시절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에 보면 휘물도 되어 있고 또 내용도 들어가 보면 우선 관광자원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는 오래도록 방치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걸 검토해서 그래서 재생 사업을 하든 다른 목적으로 개발을 하든 정리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공약 13번에 품격있는 유문도시 대응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석학하고 성인들이 노출된 역사적 사진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역사문화관 건립하고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유문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 14개 읍면동에 학습센터가 생기면 인문학당도 좀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인문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인문교육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14번에 부천팜 탁구 조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업 내용은 상수 연동하고 특정 지역을 했고 연결까지 시켰는데 내용은 체험시설, 경관, 조사료, 그다음 놀이시설, 관리건물시설, 음식 관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있으면 좋겠다는 그다음에 국제교류를 통한 외국인 확보를 내려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지만 외국인 관련 팀을 설정해야 되는 것도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농가에도 시설 제소법에 외국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인력을 좀 확보해가지고 산업이나 농부자의 경제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외국인 확보를 얘기합니다. 49쪽에 농업환경보전을 정축수가 농업 측에 줬습니다. 이제 목전제 화학비료 바다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토양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수도관 농가의 건축수농업 참여에 다른 생산 비용을 지원을 해가면서 토양, 수질,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 보전 사업이니까 네, 이상 설명을 전체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